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우리 부모님께서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매 예방 방법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치매에 대한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33%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는 약 84만 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랜셋에서 발표한 치매예방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사례의 약 40%는 예방 가능한 12개의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치매의 거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3가지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라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운동은 치매 예방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30%에서 4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왜 운동이 치매 예방에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첫째,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시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 공급량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뛰게 되고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둘째, 운동은 BDNF라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물질은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돕고 기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셋째, 운동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염증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규칙적인 운동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성인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등도 운동이라고 하면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댄스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강도는 운동하면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손쉽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만 걸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일 이상은 주요 근육군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을 해주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스쿼트,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70세 이상에서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인지, 기능 향상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사와 상담하시고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지속적인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Use it or lose it, 즉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있죠. 이는 우리 뇌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2003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469명의 75세 이상 노인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독서, 십자말풀이, 보드게임, 악기 연주 등의 정신적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루에 한 개씩 더할 때마다 치매 위험이 7%씩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는 새로운 책을 읽는 것이 좋고 늘 하던 게임보다는 새로운 퍼즐이나 보드게임에 도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예비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정신활동은 뇌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연결망이 풍부할수록 일부 뇌세포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도움이 될까요? 독서는 가장 대표적인 뇌 자극 활동입니다. 소설을 읽으면 상상력과 감정이입 능력을, 논픽션을 읽으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과 토론해보는 것입니다. 퍼즐과 보드게임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스도쿠, 십자말풀이, 직소퍼즐, 바둑, 장기, 체스 등은 모두 집중력, 기억력,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활동들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쉽게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죠.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활동입니다. 글쓰기도 추천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요리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보고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기억하며 요리하는 과정은 기획력,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을 모두 요구하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활동에 도전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포기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적당히 도전적이면서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활발한 사회적 교류입니다. 혹시 사회적 교류가 치매 예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0년 랜선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치매의 12가지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약 1.6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미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0% 느렸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왜 사회적 교류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사회적 교류는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뇌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해내고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등 매우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훌륭한 운동이 되는 거죠. 둘째, 사회적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은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대신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는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우울증은 그 자체로도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규칙적인 사회적 접촉은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 활동이 도움이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하거나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나 클럽 활동도 좋습니다. 등산 동호회, 독서 클럽, 요리교실, 노래교실 등 자신의 관심사와 맞는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대화의 소재도 풍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도 쉽습니다. 종교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교회, 성당, 절, 성당 등에서의 종교 활동은 영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해주고 정기적인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봉사활동도 매우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목적의식을 갖게 해줍니다. 복지관, 도서관, 학교 등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교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온라인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온라인 교류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한 한 직접적인 만남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적 교류의 질입니다. 단순히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감정적인 교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습관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 습관 만들기입니다. 갑자기 매일 1시간씩 운동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3일, 그 다음 주에는 4일,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점심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돌기 등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두뇌 자극 활동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의 십자말풀이나 스도크 한 문제씩 풀어보세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15분 정도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분,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해보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금세 익숙해집니다. 가족들과의 연락을 더 자주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소홀해지기 쉬운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아파트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가끔은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는 관계로 발전시켜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습관을 지속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운동을 못할 수도 있고 책을 읽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가세요. 셋째, 기록을 남겨보세요. 운동일지를 쓰거나 읽은 책 목록을 만들거나 만난 사람들과의 좋았던 기억을 적어두세요. 이런 기록들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넷째,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하면 더 쉽고 재미있어집니다. 다섯째,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치매 예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 규칙적인 운동, 지속적인 두뇌 자극, 활발한 사회적 교류는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매 예방 방법들입니다. 이 습관들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인간관계도 풍성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중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뇌 건강은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뇌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